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2022년까지 다주택자 시장의 물건 빨리 내놔라 이겁니다. 그 개정된 상황을 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331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입니다. 한 채는 17년 구입한 마포 아파트, 또 한 채는 20년 구입한 후암동의 빌라. 이번에 최종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변경 법안이 발의 중이라는데, 지금이라도 빌라를 임대사업자를 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임사자를 내면 최종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154조 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소득세법 일부 개정에 바뀌는 장특공제 기산일이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저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장특공제까지 혜택을 다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판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포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마포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가 2017년에 취득을 했고 2024년도에 매도 예정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채가 있다라고 했죠. B주택이 있는데 이 B주택은 후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 취득 연도는 2020년 취득했고, 이 다세대 주택도 2023년 정도에 매도 예정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이 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내일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인 장특공제 기산일을 변경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법안 발의는 뭐였냐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장특공제 기산일을 새롭게 계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현행상 우리 B 후암동 다세대 주택을 2023년에 먼저 매도한 이후에 A 마포 아파트를 2024년에 매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주택 매도 시에 장특공제 기산일을 몇 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2017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기산일이 들어가고 2024년에 매도했기 때문에 약 7년 동안 보유 및 거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7년으로 보고 있고, 7년이라고 한다면 거주 7년, 보유 7년이기 때문에 약 장특공제는 56%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반면에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보시면 후암동 다세대 주택을 2023년에 매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기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암동을 2023년에 매도하고 A주택이 23년에 최종 1주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4년에 매도했기 때문에 A주택의 매도 시에 장특공제 기산일은 1년이 되는 겁니다. 1년. 따라서 3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몇 프로죠? 0%예요. 장특공제 0%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 마포 아파트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많이 받아야 혜택이 클 텐데, 공제가 없이 온전히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전부 다 다주택자가 다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장특공제 기산일 이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2022년까지 다주택자 시장의 물건 빨리 내놔라 이겁니다. 2023년부터는 일부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장특공제 기산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장특공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까지
시장에 물건 빨리 내놓으십시오 라는 이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후암동 다세대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겁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다만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이제 이게 법안 발의가 돼서 향후에 뭐 법사위 통과되고 국회 통과가 된다면 일부 소득세법이 다 개정이 되겠죠. 그 개정된 상황을 보시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다만 저의 지금적인 개인적인 견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신다면 저는 장특공제 그대로 현행상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좋다. 받아야 좋다. 자, 이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입니다.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입니다. 그 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임대 개시일에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만 가능하고요. 지방은 3억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후암동 다세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5% 임대 비율에 대한 상한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공실이 6개월 이상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한 155조 20항에 대한 특례 요건만 지켜주신다면 한 개의 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만 충족이 되신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의 14항을 보시면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과가 된다면 당연히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63조 10의 14항이 2021년 2월 달에 새롭게 소득세법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63조 14항을 보시면 155조 20항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혜택은 9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 법안이 소득세법이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법 일부가 개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건드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위에 있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은 뭐냐면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주택에 따라 장특공제를 기산일을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5조 20항 특례 요건만 지켜진다면 154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의 14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중과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특공제 혜택이 9억이 초과된다라고 하더라도 80%까지 최대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우리가 이 법문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 얘기들, 여기저기 뭐 네이버 지식인들이 뭘 합니까? 그분들이 뭘 알아요? 우리 그 초등학생도 그 네이버 지식인에 다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시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 받으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시간에 정확하게 민주당 법안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